자,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짚어보는 코너죠. 말. 두 분의 말간별사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제 결국은 이제 법정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안 보는 동안 전 의원님이 오늘 네. 인사를 천천히 하네요. 할 말이 많아서 준비를 실탄장전한 것 같습니다. 실탕 장전 시간을 제가 예. 그 법정 토론 3번 외에 양자 토론을 한번 하는 걸로 어제 합의가 됐네요, 성 의원님. 어제 대표단으로 참여하셨죠? 합의에. 그렇습니다. 네. 어제 사실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들이지요. 그 저희가 이제 받으면서 예.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었고요. 어제는 2차 협의였고 네. 전날이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 어쨌든 설 전에 TV 토론을 한번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까지 3자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출연하신 정의당에서는 정의당까지 4자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지금 2자릿수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를 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당에서 그렇죠. 네.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국민의 힘에서. 힘에서요? 저희 당에서?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네. 저희 당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이 토론회는 예.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하고 하자 해서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양자 토론을 요구한 거예요. 처음에 민주당이 다자 토론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하자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 토론이 원래 주제였고 첫 번째 그저께 1차 회의를 하고 나니까 네. 어제 이제 다른 당들이 왜 우리는 빼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요. 어제의 그 테이블 위에는 양자 간에 논의하는 플랫폼이었지 다자 간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자고 하는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해보면 되는 거죠. 뭐 양당의 의견이 어떠신지. 민주당은 그러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수용? 오케이입니까? 일단은 양당 간에 일단 합의가 된 거니까 예. 첫 번째 토론은. 근데 두 번째 토론부터는 가능하면 우리가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5% 이상 지지를 받는 네. 정당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가능하면은 저는 좀 그것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토론은 그냥 양자로 해야 된다고 이미 보세요? 합의가 돼버린 거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제 보수 진영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지지율을 좀 꺾어 놓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면 정의당이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분들을 토론에 참여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이 좀 복잡할 수는 있다. 국민의힘의 얘기를 들어보죠. 민주당이 지금 교란책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 국민의힘을 원래 양자로 하자 그랬잖아요. 예. 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응하니까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여 가지고 양쪽을 키워서 민주당의 이득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양자를 요청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저쪽에서 요구하니까 받아들입시다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양자만 받는 겁니까? 아니 원래 양자를 요청을 예. 해서 양자로 나간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협상을 하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정당들이 왜 우리는 빼느냐 이 요구 사항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양자 토론의 양자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 토론을 제안을 계속 했던 것이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안철수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 뭐 하면은 당연히 뭐 나온다는 입장이었고 알겠습니다. 나오지 않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토론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이게 양자 토론 양자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죠. 자, 그러면 아니야 이거는 뭐 분명한 뭐 1대1 토론을 요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정 그 토론이 네네. 3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2월 21일, 네. 2월 26일, 3월 2일이 3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남아 있는 일정 속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민주당이든 저희든 후보 일정이나 시간들이 사실 촉박해요. 그런데 이제 설 전에 한번 하기로 한 게 어제 이제 그 합의 사항이고요. 네, 네. 요 이어서 앞으로 좀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민주당이나 저희 당의 후보들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로 지금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알겠습니다. 쉽게 다른 데가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토론에 대한 진행 상황들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일종 의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들을 차례네요. 듣죠?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대통령을 하겠다고 버티는 겁니까? 하자투성이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도 즉각 사과하고 후보를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지난 11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 씨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서 한 발언을 골라오셨어요. 이유는요?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각종 스캔들과 관련돼 있던 사람이 세 번째 세상을 떴습니다.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그 사업이 상을 받을 일이라고 자랑했던 그 사업에서 2명씩 세상을 뜨고 있거든요. 변호사 대납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대납을 이게 그 CB 전환사채 네. 같은 거로 해가지고 23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최초 폭로했던 사람이 20년 동안 민주당을 지켰던 핵심의 관계자예요. 민주당 당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세상을 또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문의 죽음이다 그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철학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네. 그렇게 사람이 제일 우선주의를 했고 인권을 부르짖었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원이에요. 이분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지금은 당원이 아니시죠? 예. 네, 지금은 아니고 당원이었던 분. 그 예. 당원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아마 조치를 했을 거예요. 제명당하신 걸로 예. 압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었을 때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민주당이 만약에 변호사비 대납이 됐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이것을 파헤치고 올바로 세우려고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어째 이것을 자꾸 덮으려고만 하는가. 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격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파헤치시라.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저는 성일종 의원님께서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말말 이 코너에 적을 들고 온 걸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일까요? 이쯤 되면 사과를 해야 될 분들이 오히려 이 말을 들고 온 그 의도가 뭔지 저는 상당히 좀 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과라 하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국민의힘이 정치에 도의라는 게 있다면 어떤 이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그 도구로 쓰면 안 되겠죠. 정치에 도의가 있다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며칠 동안 이 이모 씨 돌아가셨는데 이분 뒤에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것처럼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죽인 것처럼 또는 이재명 후보가 뒤에서 무슨 뭐 공작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간접 살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후보직 사퇴까지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려면 CCTV 좀 확인하고 부검 결과 나오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의 또 건강 상태도 보고 여러 가지 전후 맥락을 보고 난 뒤에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지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완전히 넘어가지고 사람의 죽음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쯤 되면 사과를 하셔야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치 도의를 완전히 넘어서고 넘지 말아야 될 금도를 넘어섰다. 이렇게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 1차 부검 사과를 하셔야 결과를 돼요.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할까요? 어제 1차 부검 결과는 심장마비에 의한 대동맥 파열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구두소견인데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의학적 전문 용어들이 나오던데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저질환에 의한 심장마비 소견이죠. 심장마비. 자, 그리고 거기 3일 동안 누가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근데 마치 이재명 후보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전형적인 이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자, 성 의원님 답변 주시죠. 우리 전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본질로 전 들어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남 녹취에 대해서 이거를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녹취는 누구누구가 있었느냐? 돌아가신 이 이병철 씨가 있었고요. 네. 이태영 변호사라고 이 CB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또 최모 씨가 있고 그런데 이 세 분이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47분짜리가 총 7개가 있다 그래요. 그중에서 3개인가 이렇게가 지금 현재 오픈이 됐는데 세 분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뭐 언론사에 가면 사이트에 올라가면 그게 올려져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20억 CB 건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납 의혹이 아니라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이다라고 예. 민주당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세 사람이 대화한 게 이게 녹취 조작이 될까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러한 팩트에 대해서 사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물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걸 폭로했던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만약에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고 한다면 대권 주자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법에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떳떳하게 밝혀야 된다. 다 밝혔고요. 다 밝혔고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고요. 그리고 그 녹취에 나오는 상대방 중에 제3자 상대방 중에 이분이 검찰에 이거 조작된 거다라는 진술서가 이미 다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가 최모 씨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진술서가 검찰에 다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는 조작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고소고발이 다 돼가지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데 이재명 후보가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피켓에 뭐라고 써져 있죠? 간접 살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죽였다는 증거가 지금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간접살인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까지 몰려가가지고 검찰총장 방 앞에서 연좌농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죽음을 말하자면 정치적 공격의 이용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이 오늘 당장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민주당이 말씀을 사과할 드립니다. 일입니다. 전 의원님. 자, 이재명 후보가 들어보세요. 죽였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이 죽음을 방조했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대화하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그 원본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데 그게 왜 이게 조작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저 그 두 번째, 부분에서 잠깐만요. 지금 최 씨가 그 사업가 최 씨가 조작을 했다라는 진술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지금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최 씨는 뭐라고 하면서 그럼 조작이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으로 특정 답변을 요구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고 예. 거기에 이제 말려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고요. 아, 유도 질문에 말려 들어간 그렇습니다. 거다?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와 관련해 가지고 농협 계좌와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가지고 변론을 했던 변호사들에게 지급을 한 근거를 자, 이미 말씀을 다 드렸죠. 성 의원님 말씀 이어가 주십시오. 예, 중간에 유도 제가 끊어서요. 질문에 말렸다. 여기에 참여했었던 이분이 법률 전문가고요.
법률 전문가고 수원지검의 차장검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모 기업에 사회이사 등록하고 이 분과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7명이 모 기업에 관련돼 이 CV를 발행했었던 그 그룹 전체에 7명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왜 민주당은 본질을 덮으려고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조작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는 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정치적인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간접살인 아닙니까? 자, 30초씩 더 드리고 다음 주제 허위 가겠습니다. 사실을 이재명 후보와 아무 상관도 없는 허위 사실을 그리고 이 이병철 씨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가지고 사과를 2번이나 한 적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와 전혀 상관이 없고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소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병철 씨를 죽였다. 아니면은 그 뒤에 이재명 후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이 이게 자, 온당한 겁니다. 마지막 30초요.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대검에 왜 몰려가지고 돌아가셨을까요? 했지 않습니까? 아니 피켓 들고 잠깐만요. 간접 잠깐만요. 살인이라면서요. 이분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전 의원님? 아니 이분이 왜 기저질환에 돌아가셨죠? 의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기저질환에 자, 의한 이분이 심장마비. 제기한 문제가 뭐지요? 마무리요. 이분이 제기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녹취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정의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의 소속이 민주당입니다. 전 의원님이 속한 그 당의 당원이었어요. 20년 자, 동안. 자, 당원 그런데 아닙니다. 당원 아닙니다. 그런 분에 대한 제가 그런 분에 대한 죽음을 예, 정치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용하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아, 예, 오랜만에 지금 다시 종을 쳐야 되는 두 분의 토론이 좀 격해지는 순간인데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갈 건데요. 이 말도 좀 격한 토론이 나오진 않을까 제가 좀 우려가 되는데 말 골라오신 거 듣겠습니다. 그 녹취 부분은 아주 비열한 정치 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한다고 예고만 돼 있고 뭔지도 모르니까 어저께 7시간 얘기를 한 거라도 사실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거를 조금씩 편집한 거라 되나서 아마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그 기억을 잘 못하고 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발언을 꼽아오셨어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유튜브 채널과 통화한 내용들 그걸 이제 MBC가 곧 보도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뭐 이런 상황. 왜 골라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김건희 씨가 무슨 내용을 했는지 저도 이제 언론 보도 정도만 봤는데 엊그제 보니까 국민의힘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이길래 내용이 공개도 되기도 전에 해당 기자를 고발을 하고 그리고 방송을 하겠다라는 MBC의 방송정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대개의 경우에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공개도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고소고발부터 막 합니다. 방송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민들의 호기심을 극단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이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공개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공개해야만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김건희 씨는 후보 배우자라는 공적 신분입니다. 그리고 통화했던 해당 당사자는 그냥 민간인이 아니고 기자입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한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김건희 씨의 프라이버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지점은 좀 전에 권영세 본부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뭐가 나오면 전부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을 없는 걸 민주당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은 아주 억압적이고 아니면은 특정한 답을 하도록 강요해가지고 김건희 씨가
통화를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정치 공작이 아닌 것이죠. 있는 거를 그대로 공개를 하는데 어떻게 자, 정치 공작입니까? 성 의원님.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기자가 통화를 하면서 취재하는 내용이고 녹취하겠다라고 사전에 얘기했다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 그게 맞습니까? 기자잖아요. 기자 신분 아니, 받겠지 그러게. 않습니까? 아니 기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취재하고 할 때는 전 의원님이나 저한테 이런 게 묻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적인 대화이거나 개인적 사적 대화할 때 그분들이 지금부터 취재합니까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글쎄 지금 방금 그러니까, 기자기 때문에 네. 그 저 통화한다 다 이렇게 노티스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기자가 김건희 씨한테 통화를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녹취하고 지금은 취재하는 내용입니다라고 사전에 통지하고 했습니까? 안 하고 했습니까? 자, 이분은 기자입니다. 기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취재하는 겁니다. 기자가 할 일 없이 무슨 뭐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자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기자입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 그냥 민간인인가요? 후보자 배우자입니다. 이미 그 관계 설정 자체가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통화 내용에 극히 사적인 내용, 프라이버시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그것은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내용 안에 어떤 공적인 내용이 있다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것이죠.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됩니까? 아니면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아니면 언론의 자유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에 비해서 김건희 씨의 프라이버시가 극히 존중돼야 될 사적 영역의 대화입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은 공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 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전 의원님한테 처음부터 만날 때 항상 기자의 신분으로서 취재하는 거로서 만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감으로 볼 땐 취재할 땐 취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화해서도 의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녹취합니다. 방송 내보낼 겁니다라든지 다 먼저 노티스 하는 게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라고 하는 분은 그런 거를 사전에 노티스 했는가 알려줬는가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 못 하시고 있고요. 또 후보자의 부인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당 들어오기 전에 후보가 되기 전에 검찰총장이거나 그 이전에 했었던 통화 내용 같아요. 저도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저희 당으로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질 않았으면 이거 녹취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정당치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되면,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기자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기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수십 건씩 녹취를 다 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취재 윤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녹취 내용을 전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무슨 대화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켜줘야지요. 아니 옛날 군주시대에 임금 없으면 임금님 욕 안 합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 할 때 친구들끼리 만나서 자기 아버지 욕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적인 영역까지 지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알겠습니다. 이분은 기자의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생 의원님 자, 말씀을 전재수님. 많이 하시는데요. 이쯤 되면 공개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미 국민들의 호기심을 너무 자극을 해놨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자라는 신분과 후보 배우자라는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 사이에 이미 그 관계 설정 자체가 그 당시 후보 배우자가 사적이다 아니었다니까요.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설정 자체가 이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설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 기자입니다. 취재를 위해서 또는 나중에 공개를 위해서 지금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기자와 공적 신분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국민의힘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개되고 난 뒤에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십시오. 거기에 김건희 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너무 공적 내용이라면 그것은 너무 국민의힘이 길게 한다고 하지 감내를 마시고. 해야 되는 자, 겁니다. 이제 30초씩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꼭 하나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팩트를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적 영역이 있다 그러는데 이 당시 김건희 씨가 통화할 때 후보자가 아니었다니까요. 몇 년 전 걸 겁니다. 이거 몇 개월 전 거거나. 아니 이 무슨 시점이- 말씀을 하시는? 아니,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후보가- 8월부터입니다. 윤석열 작년 후보가 8월. 우리 당에 들어와 가지고 후보가 된 이후에 녹취입니까 아닙니까? 작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이면 작년 8월이면 7월달에 정치 참여 선언한 이유죠. 아니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라. 제가 볼 때는 아니 작년 이 8월 부분에 대해서 이후라니까요.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난 공적인 작년 영역에 8월 있는 이후입니다.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거를 사전에 노티스도 안 해주고 이걸 갖고 가지고 지금 와서 자.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취재 윤리나 모든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어지고 전 있다고 의원님의 생각합니다. 30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 선언하고 난 뒤에 그걸 예, 어찌 아십니까, 정치 전 참여 의원님이? 아니 이런 언론 내용을 보도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아니 어찌다 언론 아십니까? 보도에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 언론 보도에 작년 8월 이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통화를 했고 그 전체 통화 시간이 7시간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국민의힘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프라이버시인지 자.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인지 언론의 자유라 네. 언론에서 보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될 건지 이 내용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같은 말들이 좀 반복이 되는 느낌이어서 제가 이 정도까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봅니다. 보도 내용을 보고 이것이 프라이버시냐 국민의 알 권리냐 이 내용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가면서라도 보도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공익적인 것이다. 인지 아닌지 아니다.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오늘 판단하는 거거든요.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프라이버시냐 공익이냐 어느 것에 더 충족하는 내용인지를 아마 보고 판단이 내려질 테니까요. 그 결과를 보도록 하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말말 전재수 의원, 성일종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